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프간 사태에 중국 1대1로 수천조 증발하다. 한국군이 짐승 모드에 돌입하자 중국 시진핑 경악하는 이유.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은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국가 재건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 깡패와 건달의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일 중국이 탈레반이 이끄는 아프간의 새 정부를 공식 인정하는 첫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중국은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후에도 현지 대사관을 철수하지 않고 탈레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철수로 생긴 힘의 공백을 자국의 영향력 확대 기회로 삼으려는 전략에서 나옵니다. 일단 탈중 연합의 첫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레반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중국은 우리 핵심 파트너이며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특별한 기회를 제시한다며 그들은 아프간에 투자하고 재건할 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간은 1대1로의 핵심 길목에 있으며 F-35, 반도체 등 첨단 기기에 들어가는 히토류 매장량만 3천조 규모에 이르는 광물자원 강국으로 그 전략적 가치가 적지 않기에 중국에게 있어서 구미가 매우 당기는 지역이죠. 탈레반의 주 목적은 차이나머니입니다. 탈레반은 우리는 고대 실크로드를 되살릴 수 있는 중국의 1대1로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즉각 속내를 내비쳤는데요. 사실 탈레반의 이러한 행보는 아프간 인근 주변국인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 거의 모든 유라시아 중동 국가가 중국의 1대1로로 인해 막대한 국가 부채를 떠안게 된 것을 볼 때 이례적인 행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의 이러한 적극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응은 일단 신중 모드입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선 아프간 정세가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이는 아프간에서 다음 단계의 대외 협력을 위한 전제이며 각국 기업이 아프간에 투자하는 기초라고 밝혀 한 발 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에 랴오샹싱 대만 자오퉁대학 국제외교통상부 교수는 중국이 미군 철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탈레반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행보로 보였으나 중국은 탈레반과의 경제 교류가 독이 든 성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탈레반으로부터 아프간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분을 챙겨오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이죠. 역시 나쁜 놈이 나쁜 놈 심리를 잘합니다. 더구나 아프간은 지난 20년간 미국의 2천조 규모 경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생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미 수많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통해 받는 것이 당연시된 국가라 중국이 계산기만 열심히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1대1로 사업의 과정은 중국 정부가 대상국에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당사국은 인프라 건설을 수주한 중국 기업에게 그 돈을 준 뒤 건설을 수주한 중국 기업은 중국의 건설 자재와 중국인 노동력을 사용해서 시설을 짓는 것인데 과연 어떤 중국 기업과 중국 기술자들이 제정신으로 아프간에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간 탈레반과 뿌리를 같이 하는 파키스탄 탈레반은 올해에만 2차례 중국 1대1로 사업 현장에서 대중국인 테러를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는 파키스탄 북부 카이버 파크툰구와주에서 댐 건설을 위해 출근하던 중국인의 탄 버스가 차량 공격을 받아 계곡으로 굴러떨어져 중국인 기술자 9명이 숨졌고 지난 8월 20일에는 파키스탄 서남부 발로치스탄주 과다르항 인근 고속도로에서 또 한 번의 중국인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과다르 시내와 과다르항을 잇는 길이 19km의 고속도로로 중국이 1억 4천만 달러 약 1600억의 차관을 무이자로 제공해 건설 중인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프간의 1대1로를 통해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안정과 아프간 내의 자원을 독식하려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중국이 빌려준 차관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그 어떤 중국 기업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기술자들은 자신이 표적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중국 내에서도 자기들이 쏟아부은 자금이 결국 자기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의 예를 들었는데요. 2001년 미국이 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하자 파키스탄은 겉으로는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에 쫓긴 아프간 탈레반 수뇌부는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마련했고 부상자는 파키스탄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아프간 탈레반의 지도자 뮬라 오마르도 파키스탄의 한 군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카에다 두목 오사마 빌라덴도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아바드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숨어있다가 2011년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의해 제거되었죠. 이처럼 아프간 탈레반 세력이 20년간 미국의 공격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파키스탄의 이중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파키스탄 정보기관은 한술 더 떠 미국 돈으로 미국을 격퇴했다며 자랑까지 했죠. 2018년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모든 원조를 끊었고 파키스탄은 곧바로
결과로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두 국가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키스탄이 미국의 돈으로 미국을 위협했듯 아프간이 중국의 돈으로 중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는 파키스탄 탈레반 세력인 TTF가 아프간 탈레반과 마찬가지로 파시툰족이고 이념과 종교 성향이 같은 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크게 나뉘는데 탈레반은 수니파이고 수니파에서 가장 극렬하고 종교적이며 폭력적인 집단이 바로 이 파시툰족입니다. 파키스탄에 사는 파시툰족은 이슬람 학교 마드라사에서 양성한 학생을 탈레반 전사로 꾸준히 공급해왔습니다. 탈레반의 세력 기반은 양국에 걸쳐 사는 파시툰족이 절대적입니다. 파키스탄 총리인 임란칸도 파시툰족 출신으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에 대해 노예의 족쇄가 깨졌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즉 파키스탄과 아프간이 중국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것은 돈 많은 호구를 한탕 치려는 수작이고 결코 중국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중국인 테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파키스탄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돈 많은 호구 하나 잡아서 담을 쪽쪽 빼먹고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게 중국의 남은 일입니다. 눈 감아봐. 어때? 캄캄합니다. 그게 니 미래야. 파시툰족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파키스탄 탈레반과 아프간 탈레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극단적인 신정일치 종교 국가를 창조하려는 것입니다. 중국은 들러리죠. 이제 아프간 탈레반은 오직 이슬람 원리주의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돈으로 국가 재건 기반 시설이 구축되게 된다면 그 즉시 이중적인 모습을 바로 드러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 신장 위구르 독립 세력을 지원하는 것이겠죠. 신장 위구르도 결국은 같은 수니파이니까요. 현재 탈레반의 기세는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근대의 영국, 1980년대의 옛소련, 그리고 현재의 미국까지 어느 제국도 아프간을 정복하지 못하였으니까요. 험준한 산악지형, 간혹한 기후조건, 무장 세력의 끈질긴 저항에 세계 강대국들은 모두 나가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리고 그 무덤에 탈레반은 중국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와서 죽으라는 거죠. 돈 내놓고. 만약 중국이 거절하게 된다면 보복 위협으로 중동 유라시아에 벌려놓은 수천조 원의 1대1로 사업들 그리고 핵심이 이긴 신장 위구르가 위태로워질 게 뻔합니다. 거기에 최근 미국의 행보도 심상치 않아 중국은 완전 사면초가 상태인데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아프간 완전 철수를 발표한 연설에서 탈레반과의 전쟁에 복귀하기보단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는 점점 더 적극적인 중국으로부터 직면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동안 아프간에 쏟은 국방력을 이제 중국에 쏟겠다고 천명한 것인데요. 순식간에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의한 직접적인 견제와 대만, 홍콩 및 소수민족들의 독립분쟁을 신경 써야 하는 가운데 거기에 이제는 아프간 탈레반까지 떠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유꽃이다. 바이든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고 군사령관들도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였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막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의 최대 전략 지정학적 도전이라며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지휘관들의 언급대로 차후 미국의 군사 전략적 대응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의 국방력 증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합동직격탄, 제2담용 유도장치 7,113개 등 한국에 2억 5,800만 달러 3,018억 원어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의 무기 매매 형식이 완제품 판매에 그쳤다면 최근 미국과 한국의 무기 거래 과정은 기술 부품 영역이 더욱 많습니다. 거기에 기술 지원 형식도 포함되어 있죠. 이는 한국을 최우선 동맹국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한편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도 인정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거기에 지난달 25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2 회기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국 정보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부수 지침을 담았습니다. 이는 미 하원 정부특수작전 소위가 제안한 것으로 파이브 아이즈 출범 이래 위협의 지형이 크게 변화했고 주된 위협은 이제 중국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강대국 간 경쟁에 직면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또한 유사한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신뢰관계를 넓혀야 한다며 회원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차례 한국에 미국의 줄을 서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드 사태 이후 기업 간 거래가 위축되면서 한중 교역량은 줄곧 하락세를 보여 2018년 6,850억 달러 310조 4,100억 원 정점을 찍은 이후 2022
2020년 1325억 달러, 153조 2400억까지 2배 이상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경제가 망했나? 오히려 한국은 매월 수출액을 갱신하며 올 상반기 누적으로는 사상 첫 3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탈중국화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더 이상 중국의 경제 제재에 위축되지 않고 마음껏 한국의 국방력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5년간 315조 2천억 원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SLBM 원자력 잠수함 건조, 군 전용 정찰 위성 전력화로 레이저 위성 추적체와 레이더 우주 감시 체계, 한국형 위성 함법 체계를 개발하는 우주군 진입의 군비 증간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1일 20년 전엔 일본의 3분의 1 정도였지만 이제 한국의 국방비는 일본을 능가하는 속도로 진입되고 있어 곧 일본을 추월할 전망이라며 한국의 국방비는 매년 GDP 대비 3% 가까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4.5% 늘어난 55조 2277억 원으로 편성하며 이로써 5년 동안 국방비를 36.9%나 증액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이 왼쪽에서는 탈레반들에게, 아래에서는 대만에게, 오른쪽에서는 한국에게 처맞을 일만 남았습니다. 살다 탈레반을 응원하는 일이 생기네요. 탈레반보다 중레반이 더 문제다. 비트 주세요. 혹시나, 역시나, 언제나, 차이나, 니 치팔로마.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